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작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드디어 2022년도 7급 모든 시험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우리 지방직 7급 경제학 해설 강의 임해 볼 텐데요. 우선 전체적 총평을 좀 짧게 설명드린다면 올해 특히 7급 군무원 시험 많이 뽑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7급 군무원 쪽으로 빠져나갔고요. 게다가 피셋을 두려워했던 그런 경우에는 국가직보다 지방직 서울시에 올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제를 많이 안 하고 지방자치론을 많이 선택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 관련 문제가 그래도 어려운데 만약 또 어렵게 낸다고 한다면 더 힘들다, 뭐 이런 판단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아주 낮은 상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출제가 됐다. 심지어 기출과 거의 몇 글자 차이 정도 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똑같이 낸 문제도 있을 정도였었고요. 단지 변별형 문제로 출제됐었던 20번 문제는 쌤의 국회직 3주차 강의를 들어보시면 사실 이 내용은 기존의 어느 시험도 안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요 당시에 우리 미시의 대가이신 서울대 이중훈 쌤 책 요걸 제가 이제 검토하면서 충분히 이거 나올 수 있다. 다른 어디에도 없었던 문제라서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잠시 뒤에 20번 풀어드릴 때 소개해 드릴 텐데 그게 그대로 적중된 그런 문제가 돼서 사실 저와 함께 기초 강좌를 열심히 들었고 쫓아오셨다고 한다면 만점도 가능할 수 있었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똘똘풀이 임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할 때 공급자의 세금 부담이 가장 큰 경우는 쌤의 작전 탄부손. 자, 탄력적으로 부담 후 작다, 손실 오 크다. 아시죠? 자, 중요한 건 공급자 입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으면 자, 클수록 부담이 작으니까 작을수록이면 부담이 크겠죠. 부담업입니다. 그런데 수요의 가탄이 크면 소비자 거의 부담이 없어요. 누가 덤탱이 있습니까? 공급자가. 이 요인에 의해서도 업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인데 나머지 선지도 보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작다. 공급자가 덤탱이 쓰겠죠.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으면 소비자가 다 덤탱이 써요. 공급자는 덜 부담하겠죠. 그 다음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클수록 부담이 적으니까 다운입니다.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소비자가 부담이 얼마 안 하니까 공급자가 다 덤탱이 쓰겠죠? 여기는 업입니다. 그 다음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공급자 부담 적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자, 그러면 소비자가 다 부담 대부분 하니까 공급자 부담은 적어요. 그래서 업 표시가 둘 다 있는 게 몇 번입니까? 1번. 예, 문제 수준 좋습니다. 이런 문제 아주 좋은 문제고요. 답 1번이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어느 재화에 대한 시장 수요함수가 이거이고 시장 공급함수는 이것으로 주어져 있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재화 단위당 5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효과는 사실 이거 계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 조세기차학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단박의 4번이었죠.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과해도 조세총액 통일하잖아요. 그냥 답은 옳은 거 4번이었습니다. 나머지 선지를 보시면 자, 균형 소비자 가격은 5만큼 상승이다. 쌤이 그랬죠? 곡선이 5만큼 단위당 조세만큼 분명히 생산자한테 부과했을 때 올라가지 가격은 덜 올라가죠. 그죠? 얼마만큼 느린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아시죠 여러분들? 쌤의 작전 비기. 자, 우리 부담은 기울기에 뭐였었습니까? 비례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함수에서 기울기, P로 풀면 기울기 1 나오죠? 자, 우리 공급함수는 P로 풀면 넘기면 2분의 1. 1대 2분의 1입니다. 정수비로 바꾸면 2대 1이죠. 그러면 분명히 소비자 부담분이 분명히 2니까
전체 3에서 2만큼이 누구 부담분입니까? 소비자. 그래서 5를 부과시키게 되면 자 3분의 10만큼이 더 오르게 되죠. 5만큼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세금 부과하는데 소비자의 감소죠. 그리고 조세 귀착에 따라 분담하지 생산자 모두 부담 아니죠? 네, 가볍게 4번. 뭐 별거 없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게 되면 선형의 효용 함수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산선 기울기 PYPX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런데 예산선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자, 우리 이 선형 효용 함수에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y로 풀었을 때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죠? 그러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2, 예산선 기울기 2분의 1. 자, 예산선 기울기보다 크다 무슨 축입니까? X축. 따라서 X제만 소비하면 된다. 자, 그러니 4번처럼 Y제 지출 아니고요. 오히려 2번처럼 Y제 소비하지 않고 X만 소비해야 되니까 답 2번이죠. 자, 선형은 완전 대체 관계였습니다. 틀렸고요. 또 선형은 분명히 무차별 곡선도 Y양 직선이기 때문에 모두 일정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아니라 일정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갑니다. 자, 환율 결정 이론 중 하나인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일물일가를 상품 시장에서 적용해서 환율을 결정하는 이론 구매력 평가설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물일가 법칙에 기초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그 다음 명모환율은 양국의 물가 수준에 따라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P와 PF가 같게끔 명모환율 2를 결정하자. 그러니 두 나라 물가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자, 우리 이 구매력 평가설은 완전 경쟁하 일물일가가 구현됐을 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 장벽이 존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완전 경쟁이 된다라고 할 수 없기에 결국 이런 경우에는 적합하지 못하죠. 따라서 3번 잘못해서 정답이고요. 4번 구매력이 양국에 동일하다면 결국 일물이 된다고 한다면 일가니까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의 상대 가격도 하나 일정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4번 맞습니다. 3번 틀려 정답이고요. 자,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쌤이 신용승수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느냐. 먼저 다 예금한 되잖아요. 개인들은 발행된 화폐를 모두 예금한대. 저축한다, 예금한다. 현금 없이 예금한다. 그 다음 자, 법정 지급 준비금 이외 모두 대출한다. 완벽히 신용승수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신용승수는 법정 지급 준비율 역수입니다. 5%는 100분의 5, 20분의 1, 역수 20. 그래서 10의 20배 총예금 창조액은 얼마입니까? 200억. 단순합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재화 종류 관계없이 대체 효과는 모두 음의 방향이죠. 3, 4 볼 것도 없습니다. 2번의 정상제는 소타는 플러스, 소효는 마이너스. 맞습니다. 근데 열등제와 기펜제 가격 효과는요. 자, 먼저 기펜제는 수요법칙 성립하지 않은 거니까 뭡니까? 플러스. 그렇죠? 자, 우리 열등제는 수요법칙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그러니 가격 효과가 모두 음이다? 아닙니다. 열등제는 기펜제는 플러스니까 1번은 잘못이네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그러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이라는 뜻은 수요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이잖아요. 기펜제는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플러스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7번입니다. 공간번호에 있는 문제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란 것이 우리 기출과 기존의 기출을 섞어서 내신 것 같아요. 자, X제 한계형이 Y다. Y제 한계형이 X다. 예산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MRSXY와 PYPX가 일치해야 되는데 MRSXY는 MUY분의 MUY분의 MUX가 되죠.
자, MUY. 자, YJ 한계 효용. 얼마입니까? X. MUX. XJ 한계 효용. 얼마입니까? Y. 그래서 X분의 Y를 쓸 수 있고요. 우리 지그재그로 곱하신다고 한다면 PX는 X, PY는 Y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예산선을 연립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PYY가 PXX니까 여기를 PXX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두 개 나왔습니다. 2PXX. 자, 이거는 지출 2가 되죠. 자, X 수요함수니까 X로 풀면 2PX분의 2 단박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8번입니다. 쌤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 통화 비율은 우리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예금 대비 현금 비중. 뭡니까? 현금 예금 비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가 다르게 얘를 이렇게 정의했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이 주의할 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단서 조항에 나오는 각주대로 푸는 것이지 일반적 아는 내용으로 풀면 안 된다. 그런 걸 얘기한 건데 조금은 좀 너무 많이 갔다는 생각도 해봐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물가 수준과 화폐 유통 속도에서 물가 수준 뭐로 우리 구할 수 있느냐? GDP 디플레이터로 구한다고 주어져 있으니 자, 우리 명실이죠? 곱하기 100. 명 560, 실 140. 나누면 4죠? 곱하기 100, 400입니다. 간단히 물가는 400이 나오죠. 자, 이제 우리는 화폐 유통 속도인데 MVPY에서 구할 수 있죠? PY 명목은 560이에요. 자, 이제 M만 구하면 V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죠. 자, 통화량은 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친구 하길래 쌤이 너무 반가웠는데 객관식은요. 자기 머리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통화량은 현 뭐였습니까? 예. 그죠? 현금에 예금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이 여기 얼마예요? 200으로 주어졌으니까 현금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주어진 조건 현금 통화 비율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걸 이렇게 조건을 줬다는 것이 이제 특이했던 거죠. 현금 예금 비율로. 그죠? 그래서 우리 0.4입니다. 0.4, 10분의 4. 소수는 분수로 나타나는 거 아시죠? 5분의 2가 됩니다. 근데 예금이 얼마입니까? 200 나왔으니까 이거 몇 배예요? 40배. 40배 얼마야? 80. 현금이 80 된다. 그러니 통현예 작전에 따라서 더하면 280이 나오죠? 그러니 당연히 부인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우리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죠, 이거. 솔로 모형에서 경제가 황금률 수준보다 적은 자본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 황금률 균제보다 좌측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축률을 황금률 수준의 저축률을 높이면, 그러면 저축률 높이면 그 즉시 소비는 떨어지죠. 하지만 점진적으로 황금률 균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황금률 균제는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비 수준이 점차 뭐합니까? 증가해서 황금률 균제로 수렴하겠죠? 네, 정확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자, 먼저 니은 디귿을 먼저 볼게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가 유리합니까? 채무자가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예상치 못했을 때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분명히 인플레는 채무자가 유리하고 채권자가 뭡니까? 불리하죠. 그래서 니은 뭐였습니까? 틀렸다. 자, 디귿은요. 자, 예측 가능하더라도 메뉴 비용이나 구두창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은 발생할 수 있기에 디귿 역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제 기억 리을의 2번이죠. 리을을 먼저 보시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다. 당연히 이제 올리면 돈이 많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또 오히려 흡수되죠. 낮출 수 있습니다. 자, 리을 맞고요. 이제 기억 보시면 현금 보유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두창 비용이라고 한다. 자, 보세요. 인플레가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화폐 보유 안 하고 뭐 합니까? 물건을 보유하려 해요. 그러니까 화폐 보유가 감소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껌값이 만약에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래버리면 은행 가서 돈을 많이 인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화폐 보유를 감소함으로써 물가 뛰었었을 때 돈을 많이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 등을 뭐라 했습니까? 구두창 비용. 그래서 현금 보유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바로 구두창 비용이 되겠기에 기억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에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11번입니다. 참 이제 이 문제 보면서 야, 이게 참 정말 마음 먹고 이렇게 출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낼 수가 없거든요. 자, 우리 완전 경쟁에 대해서 PMC죠? P는 바꾸면요 30 빼기 Q. 자, 얘는 누구랑 같습니까? MC형이잖아요. 그래서 완경 때 Q 얼마입니까? 30이 나오게 됩니다. 할 것도 없죠. 독점은 완경의 반띵 15. 그 다음 우리 복점, 꾸르노 복점은 3분의 2니까 3분의 2는 20. 더 할 게 없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쌤이 뭐 이거 많이 해드렸고 우리만 이런 거 안 나왔다 그랬죠. 제가 해드렸고 정확하게 쌤이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까지 했어요. 누구요? 윤도현 밴드 YB. 뭐 그냥 설명한데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Y제가 뭐다? 비재화다. 비재화는 한계효용이 의미되는 재화예요. 우리 이제 솜, 공예 등이 얘가 되겠죠. 그러면 비재화는 하나를 먹더라도 음의 한계효용이 생기기 때문에 총유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총유용을 극대화하려면 아예 안 먹어야 돼요. 소비 안 해야 됩니다. 근데 Y제에 지출한다? X. 당근 몇 번 답입니까? 4번 답. 네, 부드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13번. 쌤이 이제 현강에서 위클리 테스트 할 때 기본반 풀어주는 문제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야, 이게 참 구단인데 이거 완전히. 자, 우리 피셔의 방정식 뭡니까? 명목은 실질에 기대 더하는 거죠. 얼마? 3. 또 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 14번이요. 최근에 문제 패턴이 이렇다라고 했었죠. 쌤이 44장 필립스 곡선을 설명드리면서 아주 쉽게 푸는 문제들이에요, 이제는요. 근데 그냥 보면 어렵게 느껴지죠. 자, 우리 수학 문제는 발문의 끝을 보면서 뭘 물었는지 뭐라고 그랬어요? 손실 규모를 묻고 있어요. UT, 실업률과 자, 파이 T, 실제 인플레이션율 알면 되는데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이 5니까 제곱이죠? 25, 0.1. 일단 2.5를 확보했습니다. 그럼 UT만 구하면 되거든요. 여기 있죠. 자, 우리 파이 T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이 5입니다. 그 다음에 예상된 거 얼마입니까? 1입니다. 4 그대로 내려왔죠? 이게 얼마 돼야 돼? 3이 돼야 빼서 마이너스 1, 곱해서 플러스 1, 5 나오니까 UT는 3임이 분명하죠? 그래서 더했더니 얼마입니까? 5.5가 되겠습니다. 3번이죠? 자, 우리 15번이 되겠습니다. 아모로소 로빈슨 공식이죠. 이거 뭐 진짜 할 게 없었어요.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모로소 로빈슨 공식 가격의 1 빼기 수요 가격 탄력도의 역수 아모로소 로빈슨 공식이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갑국과 을국에서 X제를 독점 생산한 기업이 있다. 자, X제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우리 갑국에서 2 나오죠. 을국에서 3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독점이니까 서로 이제 같다는 전제를 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P는 갑국에서 얼마에 판매하고 있습니까? 1200. 1 빼기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을국에서는 P인데 1 빼기 3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 2분의 1이니까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600이 나오고요. 요거 3분의 1은 1에서 빼면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요거 소거되면 300이니까 곱하면 900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점이니까 갑국, 을국에서 X를 독점하는 기업이 혼자 다 이렇게 이제 잘 이득을 취한다. 그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로소 로빈슨 공식에 따라서 국가 간 차이거리는 없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두 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900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편하게 냈죠. 우선 실제 GDP 소득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Y는 CIG. C는 0.9 Y 빼기 T, T는 300. 또 300 있고요. 그 다음 I는 200, G는 300. 자, 계산해 보시면 요거 하면 500이 나오죠? 자, 우선 요렇게 하면 3927 마이너스 270이에요. 그러니 플러스 30. 그래서 530 나오고요. 0.9Y를 넘기면 0.1Y. 그래서 10분의 1이니까 넘기면 5300입니다. 그래서 6800에서 5300 빼면 얼마 나옵니까? 그 차이 값은 1500이죠. 근데 1500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걸 다 뿌릴 필요 없잖아요. 승수가 있죠. 단순 모형이니까 1 빼기 C분의 1입니다. 0.1이죠. 10분의 1 역수 10이죠. 승수가 10이니까 얼마만 뿌려주면 됩니까? 150. 간단합니다. 자, 우리 17번 재고투자. 자, 보시면 요거 실수를 하신 분이 가끔 있는데, 중간 생산물에 대한 재고투자는 해당 연도 GDP에 포함된다. 자, 여러분들 중간 생산물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최종 생산물에 포함됐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중간을 이용해서 아직 최종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을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재고투자로 해서 투자를 증가시키는 항목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뭐합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생산물이 포함이 안 되는 사례는 그 중간 생산물이 최종 생산물에 이용됐기 때문에 그 가치가 최종 생산물에 담겨 있으니까 또 계산하면 이중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중간 생산물이 이 말의 의미는 연말까지 갔는데 이게 최종 생산물에 안 쓰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를 재고투자로 해서 투자 증가시킨 것이니까 당연히 포함돼야 됩니다. 기억이 중요한 선지였었죠. 솔직히 니은, 디귿은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 니은은 제가 공감호로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덕션 스무딩, 보통 그래서 생산 평탄화 그런 이론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수량 변동이 엄청 크고요. 또 한계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생산해버리게 되는 것보다는 고르게 생산하는 게 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회복기 되게 되면 재고가 소진될 것이고, 경기 후퇴기일 때는 재고가 축적되게 되는데, 그러한 재고 투자 이론으로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볍게 보십시오. 자, 재고 투자는 국내 총 자본 형성에 포함된다. 재고 투자, 다른 말로 총 투자라 국내 총 자본 형성, 다른 말로 총 투자라 했을 때 총 투자는 고정과 재고죠. 자, 재고 투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의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8번입니다. 쌤의 작전 다 나왔죠, 뭐. 자, 우리 옳지 않은 건 IS 곡선 한계 소비 성향 뭐였습니까? 완만한 기울기였었죠. 쌤이 2번도 오죽하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해외여행, 그래서 아이가 해외여행하면 심장이 쿵쾅. 증명 다 해드리고 다 했었어요. 그래서 IS 곡선 기울기는 개방경제, 다른 말로 해외 부분을 만나게 되면 노리 다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가 된다, 가팔라진다. 맞습니다. 개인작과 떴습니까? LM이 완만한 우상향이죠. 그래서 맞고요. 그런데 외생적일 때보다, 이 말이 뭐예요? 이자율에 대한 증가함수다. 그러니까 내생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다 뭐 했습니까? 완만해졌었죠. 그러니 가파르다, 잘못됐네요. 자, 정답은 4번이 됐었습니다. 자, 우리 19번 가겠습니다. 이 19번 문제가요, 17년도 지방직 7번과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답도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출문제를 많이 활용했다. 자,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노동 L과 자본 K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가 CD형이네요. 자, 노동과 자본의 단위당 가격은 각각 9와 1이다. 단기적으로 자본의 양이 9로 고정되어 있을 때 규모 경제가 나타나는 생산량. 자, 우리 분명히 LAC, AC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 구간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라고 했었기에 우리 먼저 LAC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총 비용 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우리 총 비용 함수는 등비용선을 이용해서 구하실 수 있어요. 자, 비용은 WL 더하기 RK다. W, 자, 노동과 자본의 단위당 가격 9와 1. 자, W가 9입니다. L은 그대로 9L 쓸게요. R은 1이고요. K가 9니까 9가 되네요. 그래서 일단 9L 더하기 9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생산함수에서 K가 9로 고정되니까 3 루트 L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L로 풀어보면 양변을 제곱하면 Q제곱, 여기는 9가 나옵니다. 넘기면 9분의 1 Q제곱이죠. 요걸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거되면서 Q제곱 나오고요. 바로 9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용은 Q제곱 더하기 9가 되겠네요. 자, 평균, 미분 아닙니다. 평균 Q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Q 더하기 Q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AC 곡선은 Q 더하기 Q분의 9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했었죠. 분명히 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A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부호를 보이면 되는 겁니까? 음의 부호를 보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음의 부호를 보인다. 미분했을 때 음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얘를 미분을 하자. 자, 그러면 Q를 미분하면 1이죠. 자, 분수함수 미분, 상수는 그대로 쓰고요. Q제곱을 두시고 앞에 마이너스 붙였죠. 이게 음수가 되면 됐었습니다. 양변의 Q제곱을 곱하면요, Q제곱 빼기 9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자, Q 더하기 3, Q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Q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는 작은 그런 범위인데 수량은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답이다. 그래서 몇 번 답입니까? 1번이 답이었었습니다. 자, 사실 이번 지방직 문제의 변별력 문제는 역시 20번 문제였었는데요. 쌤이 정말 적중시켰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국회직 기출문제 특강 3차 때 16년 국회직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쌤이 이 내용을 설명을 했었어요. 고난도로. 맨날 시험 문제가 완전 경쟁 때 장기만 물어서 이렇게 묻었다. 단기도 낼 수 있지 않느냐?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출처도 말씀드렸었죠. 기존의 공간번호나 다른 영역에 이런 기출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우리 미시경제학의 대가이신 서울대 이중우 쌤 책, 요걸 제가 참조했었다라고 분명히 강의 때 말씀드렸었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자, 요거는 이 PPT는 실제 인강 때 썼던 PPT라 제가 사후에 만든 거 아닙니다. 요거 공부했었죠. 요거 공부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우선 MC 곡선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MC는 여기 얼마 나옵니까? 10Q. 근데 PMC니까 P는 10Q예요. Q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10분의 1 P가 된다. 이게 공급곡선이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게 100개다. 그러면 수량 100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100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Q는 10P가 되는 거죠. 자, 시장수요 곡선이 주어졌어요. Q는 1200 빼기 2P. 공급이 Q는 10P니까 두 개 일치시키면 되는 거죠. 넘기면 12P. 암산이네. 자, 그래서 가격은 100이 나오죠. 수량은 또 대입하시면 나오겠죠. 얼마 나옵니까? 1000이 나오죠. 이거 저는 진짜 자부합니다. 적중시킨 문제예요. 이걸 그대로 냈단 말입니다. 그대로. 자, 어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총비용 곡선 주어져 있고요. 기업 개수 주어져 있고요. 시장수 주어져 있잖아. 뭐가 다른데? 이거하고 뭐가 다른데? 100%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선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을 한번 구해보자. 그대로 미분하면 되죠. 2분의 1Q.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기면 Q는 2P. 그러니까 4P가 아니라 2P야, 2P. 그 다음, 시장 전체는 기업 개수가 동일한 게 50개니까 50을 곱하면 되잖아. 라지 Q는 100P. 그죠? 자, 시장 수요 곡선이 주어졌죠? 1800 빼기 20P와 Q는 100P.
자, 일치시키시면 120P입니다. 1800을 120 나누면 P는 얼마 나옵니까? 15가 나온다. 그래서 2번은 당기 시장 균형 가격은 15였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장 거래량은 뭐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1500. 여기 대입해도 이게 300이니까 1500 나오지? 시장 거래량은 1500이 나옵니다. 재미난 사실은 기업 개수가 50개니까 비용함수 동일하니까 개별 생산량은 얼마 돼야 됩니까? 30이어야 되지. 그죠? 요거 왜 필요하냐? 3번을 풀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유인이 있으려면 초과 이윤을 보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초과 이윤은 뭐로 확인합니까? P하고 AC로 확인합니다. 이러면 뭐야? 초과 이윤이라 유인 동기 있단 말이에요. 가격은 15 주어졌고요. 그러면 AC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Q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을 Q로 나누고요. 이거 Q 나누니까 이게 되지? 자, 그래서 Q 30만 대입해. 30만 대입해. 그럼 끝이야. 그러면 여기 3분의 10이죠? 요거 30, 밑에 4분의 30인데 2분의 15 나와요. 정리하시면 6분의 65 나와서 6분의 65가 커요? 15가 커요? 15가 커요. 그러니까 초과이윤 보이고 있잖아. 유인동기 있지. 그죠? 그래서 3번 정답이었다. 자, 우린 맨날 몇 번만 풀었습니까? 4번 유형만 풀었잖아. 4번 유형만. 맨날 4번만 풀었단 말이야. 장기 유형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장기만 맨날 했으니 단기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제가 이거 발견한 것이 다른 공감문호나 이런 책이 없었어요. 서울대 우리 이중훈 선생님 미시책에 있어요. 제가 아주 활용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적중시켰다고 잡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우리 한번 풀어보면 이거는 우리 장기 균형은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죠? LAC 최소점. 그래서 LAC 평균 만들기 위해서 Q로 나눴습니다. 이건 미분하면요. 분수함수 미분은 마이너스 Q제곱분의 100은 그대로 오죠? 이거는 그대로 얼마입니까? 4분의 1. 요거 보시면 Q20이 나와요. 그죠? 요 20을 LAC에 대입해야 가격이 나오죠? 요거 20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5 나오고, 여기서 5 나오니 얼마입니까? 10. 그렇지. 오케이. 재미난 거 얘기할까요? 4번과 2번의 답을 서로 뭐 한 겁니까? 맞바꾼 거예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어쨌든 변별력 문제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저는 미리 예측해서 강의해 드렸네요.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번에 2022년도 지방직 시험 문제 출제 수준은 높지 않았다. 자, 그런 이유는 사실 이제 지방자치론으로 많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제 7급 군무원 시험을 올인하거나 아니면 피셋 부담 때문에 국가직을 안 가고 그러면 이제 경제를 할 필요 없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제 지방자치론을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응시자가 줄면서 그래서 경제를 상당히 쉽게 출제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변별력 문제 20번도 저는 충분히 대비를 해드렸다는 점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022년의 모든 시험은 끝났습니다. 합격을 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릴 것이고요. 혹 미흡해서 내년을 기약하신다고 한다면, 자, 이제 이런 정도의 판세가 어느 정도는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힘내셔서 추가적으로 공부 좀 더 하신다고 한다면 내년에 합격의 영광은 바로 여러분들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커스 국경작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